안녕하세요. 위드 로렌킴 채널의 로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냐면요. 제가 몇 번의 영상에서 노화 방지, 주름 방지를 위한 최고의 성분으로 비타민 C하고 레티놀 그리고 펩타이드 이 세 가지 성분을 꼽았었고요. 그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물론 그 세 가지 성분 외에도 사실은 더 좋은 성분들도 있겠죠. 요즘에는 나이시나마이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 또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그 외에도 사실은 노화 방지를 위한 성분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일단은 그 세 가지 성분을 제가 비타민 C, 레티놀, 펩타이드를 소개해드리고 주름 방지에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에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잘 봐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정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그 질문들에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 함께 해본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이 비타민 C 제품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비타민 C 파우더, 디 오디너리의 비타민 C 파우더를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 파우더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비타민 C 파우더 다른 브랜드의 어떤 제품도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디 오디너리라는 브랜드의 100% 비타민 C 파우더고요. 물론 다른 브랜드의 비타민 C 파우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그 성분이거든요. 이 비타민 C라는 이 성분은 L-ascorbic acid 아니면 ascorbic acid 그 두 가지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비타민 C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공기와 또 빛에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그 세럼으로 나온 그 비타민 C 제품들이 한 달, 두 달 사용하게 되면 산화가 돼서 도중에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색깔이 변하고. 근데 그렇게 산화된 비타민 C 세럼은 얼굴에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타민 C 파우더를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파우더는 변질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킨케어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타민 C를 피부에서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C 파우더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그 성분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L-ascorbic acid or ascorbic acid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100% ascorbic acid가 들어가 있는 성분을 권하고요. 그 외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잘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용으로 나온 그 비타민 C 파우더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물론 그 식용으로 나온 비타민 C 파우더도 100% 에스콜빅 애시드로 돼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입자가 조금 두꺼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스킨케어에 섞었을 때 이렇게 잘 녹아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성분 면에서는 반드시 L-ascorbic acid라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브랜드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그 성분은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이 비타민 C 파우더에 관한 질문 가운데 많았던 질문은요. 어떤 제품과 섞어서 사용하면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일단 이 비타민 C는 어떤 성분과 절대 섞이면 안 되는 그런 조합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타민 C하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야시나마이드라는 성분이 섞여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리메라라는 브랜드의 기능성 에센스거든요. 지금 반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 제품에 나야시나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밤에 레티놀을 사용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비타민 C하고 나야시나마이드가 섞여졌을 때 두 가지 다 성분이 무효화가 되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타민 C 파우더를 열심히 사용을 하셔도 그 비타민 C의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하고 나야시나마이드는 절대 섞어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세럼으로 매트릭실하고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디오디너리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그 펩타이즈하고 비타민 C도 절대 함께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셨을 때 또 두 가지 성분 다 굉장히 약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나야시나마이드하고 비타민 C는 섞여졌을 때 완전히 무효화가 되고요. 이 두 가지 펩타이즈하고 비타민 C가 섞여졌을 때는 굉장히 약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비타민 C 사용하지 않으실 때 펩타이드 세럼을 사용하시면 그 효과를 정말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 섞지 말아야 하는 성분을 알고 계시면 아침에 비타민 C 이 파우더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좋다는 거.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비타민 C라는 이 성분과 비타민 E라는 성분이 섞여졌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레즈베리 시드나 홍화씨 오일에 비타민 E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C 파우더하고 함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C 파우더를 사용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성분 나야시나마이드하고 펩타이드 성분 피하시면 다른 스킨케어 제품에 사용하셨을 때 문제가 없을 거고요. 특히 비타민 E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최고의 조합이니까 그걸 또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 비타민 C 파우더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어떤 제품과 섞으면 좋은가요? 라는 질문. 섞지 말아야 할 그 성분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스킨케어 제품과 이 비타민 C 파우더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두 번째 많았던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거는요, 제품의 사용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안을 하시고 토너, 그리고 기능성 에센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기능성 세럼인데요. 레티놀, 비타민 C, 펩타이즈 이 세 가지 제품은 여러분들께서 아침 저녁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일 사용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크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크림이 굉장히 가벼운 제형의 수분 크림일 경우에는요, 오일 전 단계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오일 한두 방울 정도를 수분 크림과 섞어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마지막 단계에 크림 다음으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간단한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는요,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 이 비타민 C하고 레티놀을 사용하시면서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비타민 C하고 레티놀을 사용하면서 살짝 속당김이 느껴져서 처음 사용 시작할 때 보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이 레티놀이나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처음 사용하실 때 사용 횟수를 매일매일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만약에 4-5번 사용하셨다면 그 횟수를 좀 많이 건조함을 느끼신다면 2-3번 정도로 조금 횟수를 줄여보시고요. 피부가 조금 적응하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보습감도 많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비타민 C 파우더 같은 경우는요, 그 박스 안에 사실 이 스푼, 조그만 스푼이 같이 오거든요. 근데 이 스푼이 정말 작은 스푼인데요. 이 스푼만큼 다 정말 사용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스푼에서 한 5분의 1 정도만 처음에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비타민 C 파우더도 100% 순도 100%의 그 비타민 C 파우더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건조하고 피부 당김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레티놀 제품 같은 경우도요, 처음 이 레티놀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면은요, 그 사용 횟수를 매일매일 사용하시지는 마시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용을 시작하셔서 피부가 좀 적응하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처음에 이 비타민 C하고 레티놀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저도 약간 속당김이 느껴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제가 밤에 이 홍화씨 오일하고 햄시드 오일로 굉장히 얼굴 마사지를 많이 해줬었어요. 사실 모공을 막을 걸 걱정을 안 하니까 조금 듬뿍 사용해서 얼굴 마사지를 해줬었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피부에 잘 맞는 그런 오일을 갖고 계신다면 저녁에 메이크업을 지우시면서 얼굴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비타민C, 레티놀 2가지 기능성 세럼을 다 사용하시면서 살짝 그 속당김이 느껴지신다면요, 본인이 사용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보시고 사용 횟수를 한두 번 정도 줄여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비타민C 이 파우더는 소량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밤에 가지고 계신 피부에 잘 맞는 그런 오일로 충분한 마사지를 해주시면요, 굉장한 그 피부의 그 보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많은 횟수로 사용을 시작하지 말고 한 2-3번 정도 일주일에 사용하시면서 피부가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라는 거, 제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댓글창에 어떤 분께서 레티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이렇게 때처럼 뭐가 밀려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대체적으로 레티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필링이 일어나고 또 각질이 생기고요. 그리고 얼굴이 좀 붉어진다거나, 사실 레티놀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용 횟수를 조금 줄여보시고, 또 충분한 보습감을 또 얼굴에 충분히 오일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사용하시는 영양크림을 조금 더 충분히 사용하셔서 보습을 충분히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 비타민 A는, 이 레티놀 이 성분은 피부 재생에는 정말 뛰어난 성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한국에서는 이 레티놀이라는 성분을 그 여드름 치료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 레티놀,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하실 때, 또 구매하실 때 반드시 농도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성분들이 같이 있는지 그것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레티놀 사용한 지 한 4개월 정도가 이제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더 빨리 레티놀 사용을 시작할 걸,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레티놀 0.5%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1% 사용을 했다가 굉장한 부작용이 좀 있어서 0.5%로 농도를 낮췄는데요.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확실히 예전보다 각질 제거를 훨씬 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 텍스처가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피부의 미세한 그런 좀 달라지는 거를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어서 레티놀에 관해서는 조금 더 내가 빨리 사용을 시작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비타민 C나 레티놀처럼 이런 기능성 세럼이나 제품은 사실 하루 이틀 만에, 그리고 일주일이나 2주일 만에 어떤 결과가 보이는 그런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살짝 속건조가 느껴지신다거나, 또 부작용처럼 좀 필링이 일어난다거나 각질이 일어나시더라도 그 횟수를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사용하시고 피부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조정을 하시면서 꾸준히 오랜 기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한 달 만에 또 2달 만에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피부가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서 꾸준히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달 만에, 뭐 일주일 만에 어떤 주름이 없어지고, 사실 그런 제품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제품 중에, 그리고 노화 방지를 위한 성분 중에는 이 비타민 C하고 레티놀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피부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꾸준히 오랜 기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비타민 C, 레티놀, 펩타이즈 이런 노화 방지를 위한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꼭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잘 챙겨 바르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이 제품이에요. 클리닉 거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지 않으면 또 노화가 금방 진행이 된다는 거. 이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노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레티놀이나 비타민 C 이런 성분들도 햇빛이나 열에 굉장히 약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화에 아주 뛰어난 성분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또 햇빛에도 약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매일매일 잘 챙겨 바르셔야 한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비타민 C, 레티놀이 아니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잘 챙겨 바르셔야 한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기능성 제품들, 비타민 C, 레티놀, 펩타이즈 그런 제품들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었는데요. 또 질문들도 많았고요. 그 질문들에 관한 설명 그리고 답변들로 여러분과 영상 함께 해봤습니다. 이런 기능성 제품들은요,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떻게 또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또 자신의 피부 타입을 잘 확인하시고 꾸준히 잘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